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밀양시는 조선시대 도후부가 설치될 정도로 영남의 대표 도시였는데요. 산업화에 밀려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이에 밀양시는 인구 증가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에서 유입된 비옥간 토양이 넓게 펼쳐진 밀양시 하나읍입니다. 한때 밀양 최고 부자 동네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마을마다 빈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뭐 연세가 있다 보니까 다 뭐 돌아가시고 애들은 밖에 나가서 직장을 잡고 일하느라 보니까 그래서 무슨 사고 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또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지난 1965년 22만 명에 달했던 밀양시의 인구는 현재 10만 8천여 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상황. 그로 인해 농촌 빈집도 5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현재 밀양시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3.6%로 경남 지역 시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경남에선 유일하게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축소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밀양시는 올해 도내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구정책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하고 인구 증가 시책 개발을 위해서 인구 증가를 시정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밀양시. 오는 2025년 20만 명의 자족 도시 완성을 목표로 역량을 결집한다는 각오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밀양에서는 아리랑 대축제가 열리는데요. 밀양시가 인구를 늘리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산업의 하나로 관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수려한 자연환경과는 달리 체험하고 머무를 시설이 부족해 밀양시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에 나섰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000m의 수려한 산세가 이어집니다. 케이블카로 빼어난 광경을 볼 수 있어 해마다 30만 명이 영남 알프스를 찾습니다. 또 얼음굴과 표충사 등 관광 명소를 보려고 밀양을 찾는 관광객만 한 해 18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숙박시설 부족으로 스쳐가는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뭐 여인숙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당황한 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볼거리나 이런 거는 풍부하고 좋은데 숙박시설 그런 쪽에서 좀 미약하지 않나. 실제로 밀양의 호텔은 객실이 30여 개인 2성급 한 곳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머무르는 관광도시 밀양이 되기 위해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가 추진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94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130여 개 크기로 2020년이 완공 목표 시점입니다. 3,600억 원을 들여 농촌 테마파크와 생태관광센터 등의 체험형 관광단지를 만듭니다. 고급 호텔과 객실이 100개가 넘는 콘도, 컨벤션 센터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 시설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어떤 젊은 층 그리고 노인층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을 해주면 물론이고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내년에는 밀양 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가 완공돼 전통도시 밀양이 현대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30만 자족도시를 추진하는 밀양시는 문화관광에 더해 첨단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국가산단 조성 등 나노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나노 기술을 접목한 입체 보안 필름, 보안 카드와 화폐 등의 복제 방지 보안성을 높인 특허 기술입니다. 옷가지 등 정품 인증을 위한 각종 제품에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오색 빛깔 디자인 효과도 나노 기술이 응용됐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지난해 2배인 20억 원.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공장 확장 계획도 있습니다. 보안 스티커로 해서 의뢰를 많이 받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는 이제 화장품이나 의류 로고에 아예 저희 기술을 접목해서 제품화되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조성될 나노 국가산단은 밀양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164만 제곱미터 땅에 140여 개의 나노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집적됩니다. 나노 학과를 둔 한국 폴리텍 대학 설립 등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 중입니다.
나노 국가산단 조성을 앞두고 밀양 전자고등학교는 오는 2019년부터 나노 마이스터고로 전환됩니다. 산단 성공을 위해 전문가들은 경남 주력 산업과의 연계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조합니다. 특히 기업과 연구시설 유치, 고급 인력 공급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과정부터 제품화까지의 전 주기 동안의 기술 개발 및 상업화 활동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밀양시가 나노 산업을 발판으로 첨단 산업 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양산시 중앙고속도로 지선 물금나들목 인근 도로를 달리던 16톤급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 33살 박모 씨는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엔진오일 등 화물칸에 실려있던 자동차 용품이 타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의 한 목공소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장 내부 186제곱미터 중 약 60제곱미터와 나무자재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해경은 승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A 경감과 B 경사를 어제 직위 해제하고 남해해경본부에서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경비함정 정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같은 경비정에 근무하던 당시 B 경사로부터 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해경은 비위 제보를 받은 직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 레일바이크 사업을 수사한 검찰이 개발 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진주시 공무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진주 경전선 폐선 용지에 조성된 레일바이크 시설입니다. 진주시는 지난 2013년 이곳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A씨로부터 사유지 1,100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A씨가 땅 매매가로 진주시로부터 받은 돈은 5억 800만 원, 3.3제곱미터당 150여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원주인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가격은 2억 원, 3.3제곱미터당 약 60만 원입니다. A씨는 땅을 산 지 불과 3개월 만에 3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본 것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직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자신의 제자였던 진주시 공무원 B씨로부터 개발 정보를 듣고 이 땅을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총 4차례에 걸쳐 B씨에게 1,550만 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B씨는 또 A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9,300여만 원을 레일바이크 민간 사업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청 진주지검은 땅 주인 64살 A씨와 진주시청 공무원 44살 B씨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은 옷차림을 더욱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덥습니다.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웃돌겠는데요. 대부분 30도를 가뿐히 넘기겠습니다. 이 같은 한여름 더위는 주말에도 내내 이어집니다. 강한 햇빛이 계속되겠고요.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꽤 선선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남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지나지 않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햇빛이 무척 강합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해안을 중심으로 이미 20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낮에는 창녕 32도, 함안과 밀양 31도 등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합천 32도 등 30도를 오르내리며 무척 덥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도 맑겠고 물결도 잔잔해서 해상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까지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씨 변화는 크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열기가 잠깐 식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군은 동동지구 특지개발사업지구에 전체 89필지 중 78필지가 분양돼 88%의 분양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지심도의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에 착수해 탐방로 2.4km의 정비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은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 16개 분야 35명의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편의를 제공합니다. 함양군이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군정과 지역의 뉴스를 담은 소식지 함양 이야기를 창간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사는 주류 판매 면허를 받지 않고 매점에서 맥주 등을 판매한 혐의로 여객선 3개의 선사 4척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통영시 관내 12개 항로의 여객선 24척을 모두 조사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여객선에서 음주를 하면 넘어지거나 구조물에 부딪혀 다치기 쉽다며 항해 중 음주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장실과 개인 서재 등에서 학생 10여 명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한 기숙형 대안학교 교장 4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로 학교 관계자 61살 B씨를 구속하고 학대에 가담한 교사와 교직원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 밀양 신공항 유치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 차원에서 발표했던 저가 항공사 설립 추진이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발표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저가 항공사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신설될 신공항 건설 지원단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